시청 여러분 반갑습니다. 손상대 TV는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위치한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에 나와 있습니다. 요즘처럼 나라가 어지럽고 어려울 때 박정희 정신을 다시 일깨우자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오늘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에 우리 이용우 전시실장님을 통해서 오늘 기념관 대기 또 기념관 전체 소개를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실장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여기 그 기념관 전체 규모나 아니면 언제 지어지고 지금 현재 어떤 형태로 꾸며져 있는지 이걸 좀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박정희 대통령 재단에서 운영하는 기념관은 총 부지가 3,500평 정도 되고요. 건물은 1,700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 도서관, 그리고 어린이를 위한 어깨동무 스토리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시관은 제1, 2, 3실로 구성되어 있고요. 전체 관람하는 데는 한 1시간 정도가 이제 소요되겠습니다. 하루 여기에 관람하러 올 수 있는 인원이 어느 정도 뭐 인원은 상관이 없습니다. 예, 이거는 상관없이 관람할 수가 있고요. 지금까지 2012년도에 처음 개관을 해서 2017년도에 리모델링을 실시했습니다. 리모델링 후에 2019년 3월 1일 날 현재 모습으로 개관했습니다. 그래서 연간 10만 명이 관람했고요.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제한적으로 개관했습니다만 지금까지 한 5천 명 정도가 다녀갔습니다. 지금 와보니까 뭐 이제 건물이 리모델링해서 그런지 상당히 이제 신식 건물로 잘 지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의 뭐 없죠. 또 지나온 것도 지으려고 뭐 이걸 우리가 평가하기는 참 우리도 부족한 사람이지만 오늘 실장님 통해서 전시실을 쭉 다녀보면서 하나하나 설명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어려우실 텐데 그래도 설명을 좀 해주시죠. 알겠습니다. 가시죠. 우리나라가 최빈국에서 OECD 10위 안에 들 정도로 달성하게 된 데는 박정희 대통령의 그때 산업화 근대화 전략이 주요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때 시대 상황을 보시는 바와 같이 혼돈이라는 주제로 정했습니다. 이게 지금 1전시실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1전시실에 들어오다 보니까 여기 박정희 대통령 그 어록이 하나 있는데 소박하고 근면하고 정직하고 성실한 서민사회가 바탕이 된 자주 독립된 한국의 창건 그것이 본인의 소망의 전부다. 박정희 대통령께서 지으신 국가혁명가 나중에서 발췌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말 한마디 그래도 가세가다. 자, 설명. 그때 1960년대 시대 상황입니다. 5.16 일어나기 전에 사회는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정치는 부패했고 보시다시피 부정이 심했고요. 산은 민둥산이었고 생활비가 굉장히 심했고 그리고 그때는 먹을 것이 없는 보릿고개를 넘어야 했었고요. 이게 지금 그 당시 이제 시대의 상황을 쭉 이제 혼돈 시대 이제 이걸 이렇게 꽁보리검이 나오네. 꽁보리검. 그때는 보릿고개. 그 주식인 살이 그 자급자족이 안 된 그런 시대였습니다. 초건 높이로 연명하는 그런 시절을 우리가 이제 60년대 초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못 살던 그 시대에 국민들은 합축을 했는데 그렇습니다. 결혼, 공산주의, 전쟁, 모함, 불신, 가난 이 모든 것을 박정희 대통령은 겪어보시면서 이것을 이제 혼돈의 시대를 바꿔봐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신 거죠.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과 그때는 박정희 소장이었습니다. 박정희 소장과 젊은 장교들이 5.16 혁명을 이제 일으키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방금 이게 이제 쓰여 있는 이 글대로 이 나라가 잘못돼 가고 있으니까 혁명에서라도 나라를 새로 좀 만들어야 되겠다. 여기 이제 바닥에 보시면은 금괴 표시되어 있는 것은 그때 시대 상황이 암울했고 어두운 상황을 나타나고 여기에 표시되면은 박정희 대통령의 그 답답했던 마음을 나타냅니다. 이게 혁명공감이 여기서 혁명조언이 되겠습니다. 이 혁명조언에서 이제 한 줄기 빛으로 비추는 혁명을 하게 되는데요. 1항부터 6항까지 이제 혁명공약을 발표하게 됩니다. 이거 지금 뭐 혁명이냐 아니니 뭐 여러 말이 많은데
요거 실장님하고 저하고 한 소절씩 한번 네. 낭독을 해보시죠. 실장님 먼저 하시죠. 혁명 공약 1. 반공을 국시의 제1위로 삼고 지금까지 형식적이고 구호에만 그친 반공태세를 재정비 강화한다. 2. 유엔 헌장을 준수하고 국제 협약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며 미국을 위시한 자유 우방과의 유대를 더욱 공고히 한다. 3. 이 나라 사회의 모든 부패와 부악을 일소하고 태폐한 국민 도의와 민족 정기를 다시 바로잡기 위하여 청신한 기품을 진작시킨다. 4. 절망과 기아 선상에서 허덕이는 민생고를 시급히 해결하고 국가 자주경제 재건의 총력을 경주한다. 5. 민족적 수건인 국도 통일을 위하여 공산주의와 대결할 수 있는 실력 비양에 전력을 집중한다. 6. 이와 같은 우리의 가업이 성취되면 참신하고도 양심적인 정치인들에게 언제든지 정권을 이어가고 우리를 본연의 임무에 복귀할 준비를 마친다. 예. 야, 여섯가지 혁명공약이 상당히 뭐 평소에 자주는 이제 못 보지만 예, 그렇습니다. 오늘 참 또 읽어보니까 또 새록새록하네요. 예. 이쪽으로 이제 여기서부터는 박정희 대통령의 어린 시절부터 제5대 대통령까지의 과거로의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 어린 시절 고향으로 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태어난 고향 쪽으로 이제 왔습니다. 아, 이 상골이 여기 있네. 국이. 네. 아, 국이 그 생각 네, 똑같이 생각 지었네. 예, 박정희 대통령은 구미 상모리에서 태어나셨는데요. 보시다시피 그때는 이 초가지붕에 단칸방이죠. 단칸방에서 이제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여기 보면은 가계도를 볼 수가 있는데요. 고령 박씨 29세 손으로 7남매 중에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집은 굉장히 가난했고요. 어머니가 그때 46세에 박정희를 이제 임신해가 낳으셨는데요. 집은 가난하고 이제 출산이 또 이제 시집을 가가지고 임신을 하고 있어 굉장히 까먹고 부끄럽고 집은 가난하고 그 박정희를 이제 안 낳기 위해서 많은 애를 썼습니다만 결국은 박정희 대통령을 낳았습니다. 낳아가지고 이제 문화에 젖을 먹고 자랐다고 이야기를 해놨습니까? 그래서 9살에 구미 보통학교에 다니게 되는데 왕복 40리 길을 걸어서 이제 다니게 됩니다. 그때는 하더라도 산에서 늑대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정말로 무서운 깡초로 그런 학교를 다니면서 그 앞에 진여되어 있는 그 성대들을 보면은 항상 1등을 놓치지 않을 정도로 아주 공부를 잘한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5학년 때 읽었던 그 소설 이순신 장군을 보고 군인의 꿈을 키우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이제 6학년 때는 나폴레옹 전기를 읽으면서 군인의 꿈을 키운 것 같습니다. 1등을 놓치지 않을 정도로 공부를 잘했고 1등한테는 그때 이제 반장을 시켰다 그럽니다. 그래서 반장을 했었죠. 이제 그때 농촌의 재산은 소였지 않습니까? 학교 갔다 오게 되면은 이제 소를 먹이고 산에 소를 먹이러 갑니다. 책을 빼고 가면서 책을 읽고 그래서 이제 일화가 있는데요. 소를 먹이다 보니까 해는 지고 해서 소를 찾아가니까 소가 없어졌다니까. 그래서 여기저기 찾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울면서 집에 오니까 똑똑한 소가 집에 왔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박정희 대통령 어린 시절에 이제 그 일남 이생인데 아주 똑같이 만들었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 그 사진을 보고 명랑 그 영화를 제작한 특수 제작팀이 그 인형을 제작했거든요. 실무가 같이 만들어놨습니다. 이거 너무 잘 만들었어요. 실제 머리카락이고요. 그래서 아주 잘. 지금 이 위에 머리카락은 실제 머리카락이에요. 그래서 어릴 때 뭐 키는 크지 않았지만 야무진 소년이었고요. 그래서 별명이 대추방망이였다고. 대추방망이. 구미 보통학교 6학년을 마치고 이제 대구 사범학교로 이제 입학을 하게 되는데요. 구미 보통학교에서 사범학교로 박정희 소년이 처음 이제 학교에 입학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사범학교라 그러면은 평양 사범학교, 영성 사범학교, 대구 사범학교가 3회 사범학교인데
그때 100명을 뽑는데 52등으로 이제 입학을 했고요. 거기서 또 열심히 5년 동안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가난했고 학교 결석을 좀 많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무사히 졸업을 해서 5년 뒤에는 문경 보통 학교로 교사를 비교하고 그때 성적표를 보게 되면 그렇게 성적은 좋지 않았는데 교련이나 음악 이런 쪽은 성적이 우수했고요. 나팔을 또 잘 불었다고 합니다. 그 금강산에 수학여행을 갔었는데 그때 학생들은 뭐 풍경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시를 지었지만은 박정희 대통령은 사회상에 대해서 나라의 앞날에 대해서 걱정하는 그런 시를 지은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저 나팔의 1인자 이런 것도 우리가 처음 접하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나중에 이제 문경 보통학교에 교사로서 매일 아침에 나팔을 불면은 그 문경에 있는 그 농민들이 그 나팔 소리를 듣고 하루 일과를 시작했다. 제가 이제 작년인가 문경 공립고등학교를 초임시에 갔더니 거기 가봤어요. 예. 거기 갔더니 거기도 이제 뭐 기념 전시관 비슷하게 만들어서 거기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교사로 부임을 해서 3년 동안 이제 학생을 가르치게 됩니다. 조선어와 이제 음악을 가르치게 조선어 음악을 가르치게 되는데요. 이제 제자들이 그때의 박정희 대통령을 어떤 선생님이었다고 이제 증언을 하고 있는데 정말로 다정다감했고 어떨 때는 엄격한 그런 선생님이었다. 불우한 학생이 있으면 학교도 도와줄 정도의 그런 정말로 휴메니스트로의 그 선생님을 기억하고 있고요. 이어폰을 통해서 그 증언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걸 들을 수가 예,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이분들의 지금 그 육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거죠. 예, 예. 요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이어폰 빼면 들려? 예, 스타트를 누르시게 되면 제자의 육성 증언을 들을 수 있습니다. 자, 이거 진짜 다 들어봤으면 참 좋겠는데 예. 그 제자들의 육성을 그대로 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그 학생들이 선생님의 그 나중에 뭐가 되려고 이제 꿈을 물어봤답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나는 대장이 되란다. 전에 나와서 대장이 되란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3년간의 교사 생활을 마치고 국민의 길을 떠나게 됩니다. 국민의 길은 만주에 있는 만주 신경군관학교에 이제 입학을 하게 되는데요. 거기서 2년 동안 수련하면서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하게 됩니다.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게 되면은 일본 육사에 입학할 수 있는 특전이 주어집니다. 일본 육사에서 이제 57기로 입학을 하고 거기서 이제 일본 육군 소위로 부임을 해서 군인으로서의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945년 해방을 받고 46년도에 부산을 통해서 이제 나라로 다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육사 전신인 조선민기 사관학교 2기생으로 입학을 해서 다시 이제 소위로 인생을 시작하는데 그때 나이가 29살에 소위를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군인의 길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1961년 5월 16일 5.16 혁명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젊은 장병들과 박정희 소장이 이제 혁명을 일으키고 성공을 하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그날 새벽 5시에 전 국민에게 혁명 공약을 그때 KBS 아나운서인 박종세 아나운서가 낭독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거 지금 실제 육성이 되겠습니다. 박종세 아나운서의 육성인데요. 그때 일반 가정에서 이 라디오를 들으면서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5.16 혁명에 성공하고 국가재건 최고 회의 활동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농민들이 그때 그 보리채를 많이 썼다고 그럽니다. 그 보리채를 이제 일소하고 정치 깡패 잡아들여서 사회를 정화하고 특히 여기서 이제 큰 일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의미였습니다. 나중에 이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1962년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예. 여기서는 이제 그 군인에 이제 전역을 하게 됩니다. 예. 1963년 8월 30일 날 포천 지포리에서 이제 전역사에서 한 어록이 나갔던 불운한 군인이 다시 나타나지 않기를 바란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전역을 하자마자 민주공화당 후보로서 제5대 대통령 후보로 나서게 됩니다. 여기 지도를 보시게 되면 문화대원장이 되겠습니다. 여기 지도를 보시게 되면 5대 대통령 선거에서 특이할 점은 전라도와 경상도, 제주도는 박정희 대통령을 이제 많은 표를 줬습니다. 근데 충청도, 강원도, 서울, 경기에 대해서는 윤보선 후보에게 이제 표를 많이 줬죠. 그러네요. 그래서 지금이야 동성 문제에 의해서 되지만 그때는 남북의 표가 이제 갈린 거죠. 그래서 5대 대통령 박정희 후보와 윤보선 후보의 표차는 15만 표 차이였습니다. 예. 그래서 5대 대통령으로 박정희 후보가 대통령 당선되고 이제 문화대웅자라고 서울사는 그런 모습이고 옆에 패널에는 그런 모습을 전시되겠습니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여기가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국가적인 최고 회의에서 수립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이제 추진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쪽에 보시게 되면 헷갈리네. 반대편에 보시면 1차, 2차, 3차, 4차 나눠서 크게 이제 한 일이 나눠져 있는데요. 이쪽은 이제 서명하신 그런 내용이고 여기는 추진했던 어떤 사업에 대해서 세밀하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자립경제 기반을 조성하고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산업구조 건대화와 자립경제를 확립하고 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자립적 경제구조 발생과 지역개발의 균형을 이루고 제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자력성장구조 확립, 기술혁신과 능률 향상 그리고 이제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이게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 그렇습니다. 농업국가에서 산업국가로 넘어가는 그렇죠. 그런 계획이 이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다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5대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취임을 해서 나라 살림을 하려다 보니까 돈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때 표현이 도둑맞은 집을 물려받은 것 같은 정말로 집에 아무것도 없는 그런 집을 물려받아서 참 암담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인력 수출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독일로 광부와 간호사를 파견하게 됩니다. 이게 맞아떨어진 게 뭐냐면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독일은 이제 그 산업을 하는데 인력이 부족했고 우리나라는 실업자가 너무나 많은 겁니다.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대한민국 인구가 한 2,500만 명 그 정도 됐는데 10% 정도가 뭐 실업자라고 이렇게 있으니까 일을 하고 싶어서 일자리가 없어요. 일자리가 없는 다뭐 농업에 종사하고 그게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독일로 광부와 간호사를 이제 파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한국 근로자 채용 협정에 의해서 하게 되는데요. 이 광부 간호사들이 독일에 가서 너무나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독일 국민들이 이제 감탄을 한 겁니다. 어떻게 저런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하고 하는지 그 나라의 대통령을 초빙해서 조금 이렇게 보답을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을 참여하게 됩니다. 골릭 아우프라 이게 독일말 같은데요. 예. 위험한 지하에서 무사히 들어오시오. 그래서 이제 지하는 1000m 이상의 그 시간까지 들어가서 한 밤을 쳤다는 정도 그런 일을 했으니까 그런 마음을 했고요. 그때 이제 서울에 가서 에드와르트 총리와 이제 회담을 하게 되는데 에드와르트 총리가 박정희 대통령한테 두 가지 조언을 하게 됩니다. 첫째, 경제 발전하기 위해서는 길을 닦아야 된다는 걸 하고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아우토반을 달려갔습니다. 그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정말로 길이 길다는 걸 느끼셨고 두 번째 조언은 공산주의를 물리치기 위해서는 일단 일본하고 손을 잡으십시오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은
일본은 우리한테 많은 식민지로서 문화를 못 살려준 거 했는데 어떻게 손을 잡냐 했더니만 그래서 총리는 우리도 프랑스와 많은竞争을 겪었지만 그래도 서로 간에 이웃인 국가끼리 손을 잡고 협력에 나갔다. 그런 두 가지 지원을 하게 되고 이것은 1965년 한일 협정으로 성사가 되고 일당는 것은 1968년도 영국 원칙으로 나온 걸로 이렇게 성사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차관을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이 처음 차관을 넣게 되는데 차관을 넣으다 보니까 동전에서 모든 담보를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당구 간호사의 그 임금을 담보로 잡아가지고 그 차관의 비율을 쓸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좀 통일되고 있는 거거든요. 네. 1963년부터 1977년 서독으로 파견된 간부 수가 7,936명, 1966년부터 1976년까지 서독으로 파견된 간호사 수는 1120명. 네. 우리 간호사들 10만이 가셨네요. 네, 이런 분들의 그 임금이 담보가 돼서 차관을 낼 수 있고 여기는 그때 당시에 가족과의 그 편지라든가 받은 급여 통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눈물 나는 역사. 눈물 나는 역사. 그 마지막 독일 마인츠 대학에 의사했던 이수길 박사의 주선으로 간호사 파견된 일이. 네. 이거는 이제 광고와 관련된 부분이에요. 500명 뽑는데 4만 6천 명이 올 정도로 많은 지원자가 이렇게 왔었고요. 정말로 그 대학교 나온 사람들이 손이 너무 부드러우면 떨어질 것 같으니까 손에다가 흙을 묻히고 시커멓게 묻혀가지고 거칠게 한 다음에 이제 면접 시험을 봤다는 그런 또 일화를 우리가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참 간부도 일자리라고 가야 되는 그때 시대를 생각하면 여전히 천국의 시대. 그렇습니다. 자, 여기 67년 1월 17일 박정희 연구 교서 중에서 우리들의 후손들이 오늘에 사는 우리 세대가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했고 조국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느냐고 물을 때 우리는 스승치 않고 조국 건대하의 신앙을 가지고 일하고 또 일하고 일했다고 떳떳하게 대답할 수 있도록 합시다. 야, 참 일밖에 없네. 예, 그렇습니다. 일하고 또 일하고 일했다고 예. 떳떳하게 대답할 수 있도록 싸우면서 일하고 일하면서 싸우는 게 이제 더 시대죠. 그래서 대통령께서는 매년 그 초가 되게 되면 희호를 쓰셨습니다. 예, 희호를 쓰셨는데 그 희호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그 해의 국정 운영 철학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감안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씩 쭉 까면서 예. 시장님 소개 좀 하시죠. 예, 이제 1961년 5.16 혁명이 성공하고 난 다음에 이제 62년도는 그 혁명을 이제 완수하는 해고 두 번째 보시게 되면 청정이나 정부 이제 공무원들이 개편해야지만이 된다는 거. 그 부정부패가 이제 우수시키지 않는 그런 개념이 되겠고요. 또 관청민 자 같은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융봉사하고 이제 자립해야 되고 여기서부터 이제 그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이제 시작되면서 이제 그 수출을 작년 수출만이 살 길이다 예, 예. 하는 그 해가 이제 65년도부터 이제 그 수출진흥 확대 회의가 이제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제 금연 자립 도약 여기서 이제 농공병진에서 국가가 농공병진 여기서부터 또 이제 그 우리나라 주공인 그 살 자급자족과 관계가 되겠습니다. 이때 통일력 통일력 관계되고요. 그래서 이제 북한의 68년도 1.2 사태 무장공비 73척 해가지고 그때부터는 이제 중단하는 자는 승리하지 못한다. 이제 거기서부터 안보 쪽으로 많이 치우치게 되고요. 72년 총회하고 73년 국립배양. 이제 70년대 들어가면서부터 이제 중화공업이 육성이 되면서 이제 방산업까지 해서 이제 안보 쪽으로 이제 완전 농업이국에서 공업이국으로 완전히 타가고. 그래서 77년도에 수출 100억 불이 달성되면서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북한보다 경제력 우위에 이제 들어서지 않습니까?
경제 우위에 들어서면서 우리는 이제 경제적 가속 페달을 밟게 되는 거고. 예. 지금 여기서는 61년 국가적인 최고 회의에서부터 이제 부대 대통령까지의 업적을 연표식으로 이렇게 놔야 되는데요. 큰 사업만 이렇게 해서 이제 역사적인 것만 이렇게 사진과 나타나는데, 물론 18년 동안 국정을 운영하시면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하셨는데 굵직굵직한 것만 예. 그래서 뭐 다 보시게 되면은 정말로 저때 어떻게 저런 계획을 했는지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게, 산림법 제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제 쭉 보시면서, 그때는 뭐 산에는 전체 민둥산이었고, 여름에 비 오고 봄가을에 가뭄, 이제 여름에 비 오면 홍수, 뭐 이런 것을 이제 산림 녹화를 하면서 댐을 건설하면서 쭉 이제 해결을 했고. 여기 보니까 거의 다 이제 박정희 대통령 그 재임 시절에 예. 만들어진 61년도에 한국전력주식에서 62년도에 농촌진흥청, 63년도에 감사원 철도청. 예. 그러니까 지금 국가적 그 뭐랄까 이게 안전망이 다 갖춰진 거는 예. 박정희 대통령이 들어와서 그 이제는 이런 게 다 없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전은 없었던 거죠. 다 뭐 설립하고 뭐 창립되고 뭐 하는 그런 거거든요. 서남장류 여수공장 준공식도 69년도에 있었고, 과학기술청 이때 67년에 만들어졌고, 산림청도 67년도, 예. 카이스트가 66년도. 이제 그 베트남 전쟁에 우리가 이제 파병을 했지 않습니까? 예. 미국 대통령이 감사 뜻으로 이제 공립대학을 지어주려고 그러는데, 박정희 대통령 그보다도 연구소 지어달라 해서 설립된 게 이제 키스트가 되니까요. 아, 이때 65년도 여기 있네. 제2한강교. 예. 지금 현 양화대교 준공식. 그때 춘천댐 그 준공이라든가 이런 것은 굉장히 대단한 그런 사건이었죠. 포항에서 이때 이제 철강공업 육성법 공품 70년. 한국과학원. ADD도 그때 이제 설립됐습니다. 예. 뭐 굳이 그때 다 세워졌네. 예. 70년대 들어와서 이제 뭔가 이제 제대로 된 이런 형태가 잡혀가네요. 서울 지하철 1호선 74년, 1위 수출 자격증 74년, 영동 고속도로 75년, 안동 다목백점 76년, 대구 마성안 고속도로 77년. 아니 저 좌파 쪽에서는 이런 걸 보면 느끼는 게 없나? 느끼려고 하지 않겠죠. 느끼려고 안 하겠지. 그때 이제 그 우리나라 전기가 이제 부족한 상태에서 원자력 발전, 수력 발전, 화력 발전돼 있는데 원자력 관련해서는 15기까지 완공이 됐습니다. 그럴까요? 자, 여기 세계 리더들이 많은 한강의 기적이라는 아주 좋은 어록들이 지금 되어 있는데,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내 아버지가 미국에서 유학하던 1960년대 초반에는 케냐의 GDP가 한국보다 높았고 내가 태어나던 때도 케냐가 한국보다 훨씬 부유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두 나라 경제 규모가 전혀 비슷하지 않다. 사람들의 능력과 잠재력을 활용하지 못한 게 케냐가 한국처럼 발전하지 못한 이유다. 정확히 짚었네요.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박정희 대통령 빼놓을 수 없는 우리 리칸유 싱가포르 초대 총리 아닙니까, 그죠? 예. 아시아에서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한 위대한 새 지도자로 일본의 요시다 시게루와 중국의 덩시아오핑 그리고 한국의 박정희를 꼽고 싶다. 박정희는 오직 일에만 집중하고 평가는 훗날의 역사에 맡겼던 지도자이다. 이야. 나머지 학자들 뭐 수많은 사람들이 평가를 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예. 그 뒤에 보시게 되면은 대통령은 이제 지시보다는 확인을 더 중시하는 그런 대통령이었는데요. 준공식 있는 곳에는 항상 가셔서 테이프 커팅을 하였습니다. 테이프 커팅한 가위를 볼 수가 있고요. 제리에 있는 이 돌아가는 이 가위는 사교 준공식에서 했던 마지막 준공식 가위가 되겠습니다. 사교전 준공식하고 와서 시해를 당하셨으니까. 그렇습니다.
야, 진짜 이거 기념비적인 가위네. 아니, 그때 손때가 묻어 있네. 종합 영상관은 12분 정도의 영상을 시청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영상관. 이것은 이제 그 파독 광부 간호사와 네. 새마을 운동, 경부 고속도로, 베트남 파병 등의 이제 자료를 여기서 볼 수 있는데 보고 가시겠습니다. 일단 이쪽부터 좀 보시죠. 민족 중앙의 길. 네, 이 길은 민족 중흥의 길로 이제 저희들이 명명을 했는데요.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를 항상 염두에 두고 계셨는데 농업으로서는 도저히 되지 않는다. 수출만이 잘 피더라 해서 이제 수출 진흥 정책을 이제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65년부터 수출 진흥 확대 회의를 주제를 대통령이 하셨는데요. 총 돌아가실 때까지 152회 중에 5번만 빠지고 147회를 이제 대통령이 주재하셨습니다. 특히 그 1974년 8월 15일 날 유영철 의사가 돌아가신 그 달에도 일반 공무원들은 회의를 생략하겠지 했습니다만 그 달도 대통령이 회의를 주재할 만큼 이 수출진흥 확대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셨고 이 회의를 통해서 우리가 77년 되게 되면은 대북불 수출까지 이제 와서 가거든요. 여기 보면은 최초에 우리가 그 수출을 하기 위한 공단을 설립했는데 이제 구로공단. 여기가 구로공단이 이제 최초 설립된 그런 공단입니다. 그 다음에 부평, 주한 이렇게 해서 이제 공단을 확대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수출은 경공업 위주였습니다. 그 뒤에 화살도 영상으로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때 64년도에 1억 불 할 때는 거기가 유사 가공산업인 오징어를 잡아서 판매한다든가 면 무예고치를 실을 뽑아서 수출한다든가 그런 수출 산업에서 그 다음에는 이제 가발 이제 그런 익사산 주력 품목들이 이제 나왔습니다. 70년대에 이제 중화공업이 육성이 되면서 수출이 그 기하급수적으로 됩니다. 그렇게 해서 77년도에는 수출 100억 불을 달성하는 그런 해가 되었습니다. 지금이야 여기 지금 이렇게 가는 게 이제 우리나라 100억 불 달성한 사이에. 70년대까지. 지금이야 100억 불이라 그러면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지금은 한 6, 7천 불, 6, 7천억 불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엄청난 거였죠. 세계에서 못 사는 꼴찌 나라에서 잘 사는 나라로 도약하게 된 것이 바로 중화공업이 성공함으로써 그렇게 되라고 생각했습니다. 73년도에 이제 중동 전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석유파도까지 같이 겹치게 됩니다. 그때 중동 건설 참여에서 오일을 중동 오일을 이제 극복하는 그런 것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파견된 우리가 활용한 것이 이제 태권도 교관들을 보내가지고 친선을 넘어가고 그러고 이제 최규하 그때 부통령이었던 거예요. 가서 이제 이런 우리가 사업 참여하겠다고 해서 중동에서 많은 달러를 걷어들이는 그런 중동 기회 이제 그 미기를 기회로 만드는 그런 게 이제 중동 건설이 이게 이제 1973년에 전 세계 1차 석유 파동이 일어났으니까 이때 만약에 정책 잘못했으면 나라 경제는 반대로 또 그렇습니다. 거꾸로 그때 뭐 석유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대였으니까. 그때 이제 중화공업을 시작하는 그때였거든요. 또 정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은 6대 정책 과제를 선정하게 됩니다. 첨단산업, 조선공업, 석유화학공업, 비철금속공업, 기계공업, 전자공업 이렇게 전략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첨단산업 같은 경우는 이제 포항제철을 이제 꼽을 수가 있는데 포항제철을
건설하기 위해서 지시를 합니다만 돈이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박태준 그 황원계철 사장이 미국에 돈을 끌어가는데 돈을 꿔주지를 않습니다. 일본에 가도 뭐 우리 인프라도 없고 너는 안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돌아와서 대통령한테 그 자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때 한일협정에 의해서 받은 무상 사업 무상 네. 차관 산업에서 그 돈을 가지고 포항제철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포항제철에서 만든 철을 가지고 이제 자동차도 만들고 조선도 만들고 조선하고 자동차를 만들면 거기에 수반되는 것이 이제 기름이 있을 거니까 네. 석유와 관계. 뭐 서로 간에 이제 연관 산업이 이렇게 같이 물려서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전자산업 같은 경우도 지금 그 구미공단 같은 경우에 삼성, 대우, LG 그런 전자산업이 활성화되어 그래서 우리나라가 70년대에 중화공업이 육성됨으로써 여기서 자주국방하고 방위산업까지 같이 맞물려도 돌아가요. 조선 산업과 관계에 대해서는 또 정주영 회장의 일화가 또 있는 그렇죠. 500원짜리 지폐를 가지고 예. 이제 차관을 우리는 가서 우리는 이거 중국 그 거북선을 만들려고 그 정도는 벌써 400년 전에 철갑선을 만든 거북선을 만든 그런 조상입니다. 여기는 무슨 말인가? 여기는 이제 그 기적의 역사 경부고속도로 상인인데요. 모든 사람이라 그러면 또 그렇습니다만 야권에서나 국민들이 반대가 심했습니다. 맞아요. 뭘 하는데 우리나라에 고속도로가 필요하냐? 고속도로 만들면은 돈 있는 사람이 그 유기를 하기 위해서 이용할 것이 아니냐? 고속도로 필요 없다 해서 고속도로 건설을 못 하게끔 들어붙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은 이제 그런 모든 역경을 떨치고 이제 기적의 역사를 쓰게 되는데요. 왜 기적의 역사라고 또 할 수 있느냐 하면은 1968년 1월 22일 날은 김신조가 이거를 기술 국방하기 위해서 그 내려온 그해 68년 1월 22일이요. 그 3일 뒤에 미국 그 정공함 프레블로 납치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그런 상황에서 뭐가 급하다고 이 경부고속도로 기공식을 하느냐. 그래도 박정희 대통령은 1968년 2월 1일 날 경부고속도로 기공식을 하게 됩니다. 기공식을 하고 2년 5개월 만에 이제 경부고속도로를 준공하게 되거든요. 여기와 또 견주는 것이 일본의 이제 도메이 고속도로라고 일본 고속도로라고 있어요. 도메이 고속도로가 340km인데 7년 걸렸습니다. 7년 걸렸는데 거기는 1km당 한 7억 원 정도의 이제 돈이 예산이 투자됐고 경부고속도로는 428km를 한치는 건설하는데 429억 원의 이제 돈이 소요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킬로당 우리는 1억 원 정도 이제 들었고 일본은 한 7억 원 정도 들었고 우리는 2년 5개월인데 이제 일본은 7년 들었다. 그런데 또 이제 일반 사람들은 너무 단기간에 이렇게 건설하게 되면 부실화되지 않느냐 그러는데 경제 효율성으로 봤을 때는 길은 뚫고 놓고 고장이 나면 고쳐서 이렇게 해야 되지 처음부터 탄탄하게 짓는다고 해서 세월을 구성하게 되면 그 효율성이 없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상당히 계획적이고 뭐 미래를 내다보고 정책을 추진했다는 경우도 그 당시 지금 뭐 야당 지도자가 뭐 못하게 뭐 길에 누웠니 이러다 세월이 지나니까 우리는 안 누운 게 아니다 참 이렇게 그래서 저그 자리까지 있는데도 그래서 이제 그때 그 신문을 보게 되면은 그런 돈 있으면은 물가 잡는 데 쓰고 그때 이제 그 교실장이 심했던 거예요. 교실 있는 데 쓰지 무슨 고속도로를 놓냐고. 근데 이 고속도로를 놓음으로써 나중에 이제 그 세관운동과 관계돼가지고 전도가 일생활 전액이 들어갔습니다. 요 차는 지금 뭐죠? 요 차는 대통령께서 현장에 가실 때 고속차가 건설 때문에 네. 항상 그 필요한 게 있으면 스케치를 했고 현장에 가서 이거 진짜 손으로 다 예, 그렇습니다. 직접 현장에 가서 이렇게 저렇게 이제 보시면서 직원도 격려하고 해서 경부고속도로가 빠른 시간 내에 개통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런 그림 같은 경우는 고속도로로 인해서 두 마을이 단절되고 하니까 단절됐었던 이 다리를 놔서 이렇게 두 서로 간에. 동네를 이렇게 이어주면 되지 않느냐라는 스케치를 하죠. 사소한 거지 신경 쓰셨네. 이 인터체인지 같은 경우도 이제 독일의 아우토반을 달려보시면서 또 이제 아 이렇게 연결해야 돼. 예. 기차가 가서 오는 곳에는 헬기를 타고 이렇게 가셔가지고 항상 현장에 가서 뒤집어봤어요. 수중에 있는 기념탑 이 경부고속도로는 산업화의 길이고 국토 통일의 길이도 하고 이제 맞서 그렇죠. 완전히 뭐 우리나라 경제에 진짜 필요 공급하는 예. 절대적인 대동맥인데. 그래서 이 경부고속도로는 다 우리 기술로서 이렇게 이루겠는데 대통령께서는 우리 국민의 저력을 참 시험하고 싶었다. 그런데 참 우리 국민 대단하다는 것을 여기서 경축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1970년 7월 7일 날 경부고속도로가 이제 개통이 되고 그해 4월 달에는 새마을운동을 선포하게 됩니다. 근면 자조 협동이라는 그 정신 아래 잘 살기 운동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맨 처음에 각 3만 6천 개의 이제 마을을 선정을 해가지고 구분을 해서 거기에다가 300포대의 시멘트와 철근을 공급했습니다. 그것을 마을에 줘가지고 이제 너희들이 필요한 걸 다 해라. 그렇게 해서 마을에 주니까 어떤 마을에 대해서는 자기 집에 가서 집 고치는 걸 쓰고 어떤 마을은 그걸 가지고 도로를 넓히고 팔레트를 가꾸고 이렇게 해가지고 동네를 위해서 쓰고 어떤 데는 뭐 그걸 줬더니만 뭐 귀찮다는 식으로 내팽개치고 하는 그런 이제 마을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한 마을에는 다시 300포대의 그 시멘트와 철근을 다시 줘가지고 더 이제 그 마을 길을 뭐 넓히니까 해서 마을을 위해서 쓰도록 했더니만 이제 잘된 마을하고 못된 마을하고 이게 비교가 될 거 아닙니까? 예. 왜 우리한테는 그 세멘트가 또 안 주냐고. 근데 박정희 대통령은 신상 필거래이냐 그런 정책을 수행했습니다. 잘하는 데는 더 주고 못하는 데는 주지 않고 해서 서로 경쟁을 시키면서 자발적으로 새마을운동에 참여하도록 이렇게 이제 했군요. 거기 지금 보니까 70년 6월 10일에 건능이 치사에 그 비슷한 내용이 좀 있네요. 근데 70년까지는 전부 그 치사에 열심히 일해야 되는데 일해만 해가 있는데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스스로 잘 살아보겠다고 노력하고 부지런하게 일하는 농민은 하늘도 도와주는 법입니다. 그러나 자조정신이 강하지 못한 농민은 하늘도 도울 수 없고 정부도 도울 수 없고 이웃도 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70년 6월 10일 건능의 치사.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그 국민들의 그 4가지 소속들이 모았다는 게 이제 치사 한마디 한마디에서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한테 이제 마을을 구분하기를 이제 기초 마을, 되지 않는 기초 마을, 자립 마을, 자조 마을 해가지고 이렇게 마을을 나눠가지고 잘하는 데는 계속 정부에서 지원을 해서 더 잘하는 농민들한테는 더 많은 혜택이 걸어갈 수 있도록 했고요. 여기서 이제 새마을운동이 농촌 새마을운동에다가 농민하고 농민들, 그 다음에 학교, 공장까지 했어요. 직장까지 전파되는 그런 새마을운동입니다. 이 새마을운동은 새마을운동을 주제로 해가지고 노벨 경제학상 받은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벌써 50년 전에 새마을운동을 선포하셨고 새마을운동 관련해서 이제 새마을 교재. 요거 좀 적어봐요. 저거 새마을 교재하고 교육. 저처럼 지금 저도 하나 더 하고 있습니다. 예. 아 이거 좋은 얘기들 많이 있습니다. 예, 대통령께서 쓰신 예. 새마을운동 기본 방향도 탁 초안을 잡으시고. 예. 이런 우리나라- 사소한 거 하나하나 봐도 이렇게 열심히 한 분이 별로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다 계획하고 세세하게 이렇게 지침을 이제 내리셔가지고 예. 이것은 우리가 이제 봄만 되면은 보릿고개를 넘어야겠습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봄만 되면은 이제 그 우리가 익을 때까지 우리 고개를 넘어야 했었는데 어떻게 하면은 주곡 자급자족을 할 수 있을까 해서 나온 게 통일배가 되겠습니다. 예. 그때까지만 아키바리라는 그 일본. 살이 있었는데 예. 그 일본 살이었는데 소출이 별로 안 났습니다만 그것도 먹을 수 있는 사람 몇 명 안 됐어요. 예, 그렇죠. 그래서 통일배가 이제 생산되면서 이제 그 소출이 4배 이상 났다 그럽니다. 여기 주곡이 이제 자급자족되면서 이제 산막걸리가 나오는 동기가 이제 통일배가 되겠습니다. 예. 이제 한강유역도 이제 개발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여름만 되면은 뭐 홍수에 의해서 예, 한강 그때는 한강 이북이 주력이었습니다. 지금은 이남이 이렇게 이제 부촌이 됐습니다만 예. 그때는 강북이 이제 서울의 주력이었죠. 남쪽은 뭐 거의 다 맞아요. 뭐 남쪽 거의 뭐 예. 저 뭐야. 잠실 이런 데는 예, 맞아요. 예, 다 이제 여름만 되면은 그냥 잠수. 다 이제 홍수에 다 예. 뛰고 있었는데 그래서 한강유역 개발하면서 그쪽에 이제 그때 이제 사람들이 서울역을 이런 거 해가지고 주택난 심한 거에서 한강 남쪽으로 개발하게 됐죠. 이게 이제 이거 딱 그냥 해서 한강 다리 놓고 예. 건너가고 할 수 있게. 강변북로하고 올림픽 들어가 있고 예. 앞에 있습니다. 이건 뭐죠? 이제 전력 생산하는 그때 이제 이게 물무는 그게 되겠습니다. 아, 예. 전력 생산 예. 돌파 기념은. 예. 오. 그래서 이제 그 대통령이 서독에 가 보니까 산이 푸르고 참 그런 걸 보고 오셨는데 우리나라 보니까 다 산은 민둥산이고 해서 그래서 이제 물을 가둘 수 있는 방법은 산에 나무를 심어서 나무가 이제 물을 담고 있다가 담을 때 내놓는 그거 하나 하고 댐을 건설해서 물을 가두어 놓고 사용하는 그런 방법이었는데 우리나라는 세계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산이 녹화에 성공한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다 성공을 해서 여름 되면은 홍수 피해를 방지하고 가뭄 때는 그것을 또 사용해가지고 가뭄을 예방하는 그런 두 가지 효과를 다 거둘 수 있도록 그 댐을 건설했죠. 그래서 아시다시피 이제 그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기 전에는 북한에서 우리가 전기를 가져다 썼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이 수립되다 보니까 북한에서는 전기를 안 보내주고 그 2년 뒤에는 이제 전쟁이 나가지고 우리나라는 뭐 전력이 거의 다 파괴된 그런 상태였죠. 그래서 이제 전력을 해소를 위해서 원자력 발전, 수력 발전, 화력 발전을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집고해가지고 전력량을 해소를 했고 또 우리가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박치기 기밀이 있지 않습니까? 예. 레슬링 그분이 이제 세계 레슬링 선수 우승을 해가지고 청와대에 참여를 해가지고 김일한테 그랬더니 네 소원이 뭐 들어줄게 했더니만 우리 고향에 전기를 좀 놔주세요 해서 전기를 놔주고 예. 그런 일화도 있고 예. 대통령은 또 뭐 농업뿐만 아니라 또 이제 과학 기술에도 굉장히 많은 뭐 영향을 또 이제 그렇죠. 예, 받으셨는데 70년대 우리가 이거 한참 그 고등학교 때 진짜 그때만 해도 큰 꿈을 갖고 있었는데 돌아가셔서 참. 근데 이제 그 기술자 양성을 위해서는 그때 이제 고등학교 전문대학교 예. 이렇게 이제 설립을 해가지고 전문 인력을 양성을 했습니다. 매년 5만 명 정도의 이제 인력을 양성함으로써 중화공업과 같이 인력을 양성된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그 국제 기능올림픽 하다 보면은 항상 우리나라가 우승을 할 정도로 우리나라 소재주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쪽은 존슨 대통령이 이제 그 베트남 파견해준 그 고마움으로 공립대학을 하나 지어주겠다고 제의했으나 박정희 대통령은 그것보다는 연구소를 지어주십시오 해서 키스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카이스트가 이거는 이제 북한의 도발입니다. 이건 뭐죠? 북한의 도발. 이게 자동으로 지금 나오는 거 예, 이거 센서에 의해서 나오겠죠. 배신자도 패자도 없이 전쟁 이전의 상태로 돌아갔지만 북한의 김일성은 대한민국의 정치적 불안을 틈타 사회 혼란을 계속 부추겼다. 1960년대 후반 북한
북한의 대남 무력 도발이 본격화됐다. 1960년 1월 22일 북한 1, 3대 소속의 무장군비 30명이 청와대를 기습했다. 이들은 박정희 대통령 암살을 목표로 푸틴 살려주고 살았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그 엄청난 그 전쟁터인 줄 알죠. 예, 그렇죠. 예. 그 그것들이 머릿속에 각인이 돼 있어가지고 하여튼 뭐 그래서 뭐 말게 그 잡았다 싫어하는 거. 120명의 무장군비가 그때 그 어떻게 살죠? 그러니까 이제 부모들이 다 이제 전쟁을 피해서 이제 그런 동네에 왔는데 예. 거기 이제 다시 간첩이 넘어와서 무장군비 그 13명을 울진 삼척 그 무장군 많이 121명 넘어왔어요. 예, 많이 넘어왔죠. 그러니까 그날 뭐좀 일단 쓰고 뭐 전부 다 전쟁터니까. 예. 당시 인천군 상간마을의 10살 이승복 어른 그런 시절도 그러니까 그때도 뭐 이제 군이 와서 이제 개경을 쓰고 이러니까 조명단 쓰고 밖에 다 못 나오게 하니까 노인들이 친구들 딱 걸려서 피하니까 예전에 간첩 이런 무장공비 여기에 대해서는 치를 때는 잘 없어요. 그때 이승만 어린이 나는 공산 이승국. 예. 그리고 이승국 어린이. 예. 그래서 70년도에 이제 ADD 하면서 이제 그 미사일 개발하는 짓을 7년 뒤에 결혼해서 성공하고 그래서 대통령은 경제 개발을 하는데 일단 한국어 뒷받침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미 자, 동맹 여기 좀 찍어보세요. 이거 지금 현재 이 문재인 정권이 이거 제대로 좀 봐야 될 일인데 1971년 12월 6일 박정희 대통령 특별 담화문 중에 대통령의 직책 중에서 무엇보다 우선해야 할 일이 곧 국가의 안전보장이다. 이 책임은 누구에게도 위임할 수 없으며 전가할 수도 없다. 따라서 국가안보상 위험도의 책정은 전적으로 나에게 주어진 의무인 것이다. 또한 위험도 책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적시에 강구하여야 할 책임도 바로 나의 안보상의 제1차적 책임일 것이다. 야, 이거 딱 문재인 정권과 딱 반대로 하고 있네. 아, 그게 이제 국민교육원장 나오네. 예. 세계에서도 가장 부러워하는 그 제도가 그 의료보험 제도인데요. 1963년도에 의료보험법이 제정됐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는 뭐 임의적으로 가입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그래서 그때 시대에 의료보험 제도를 시행했다는 거하고 국민에 대한 교육이 이제 필요했는데 그걸 위해서 국민교육원장을 선포를 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책 앞에 뜯기게 되면 국민교육원장이 있었죠. 저것도 못 외우면 외우고 집에도 안 보내고. 예.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왜 태어나는지를 이제 설명하는 게 우리는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구구절절 보시게 되면은 전체가 393자입니다만은 예. 전체로 보게 되면은 정말로 저렇게 좋은 또 문장이었고 저것대로만 하면은 성공하지 못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근데 진짜 함축적으로 국가에 대한 그걸 잘 나타났어요. 예, 지금은 이제 뭐 저런 외우는 거라든가 저런 게 뭐 읽지도 못합니다만 저건 저희들 시대에서는 국민교원장을 다 외우면서 실천하려고 노력했던 배웠어요. 지금 학교에서 안 외우면 안 됐다니까.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난 너를 오늘에 되살려 안으로 자주독립의 자세를 강림하고 밖으로 인류 공영에 이바지할 때다. 이에 우리의 나아갈 바를 밝혀 교육의 지표로 삼는다. 성실한 마음과 튼튼한 몸으로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히며 탁월한 저마다의 소질을 개발하고 우리의 처진을 약진의 발판으로 삼아 창조의 힘과 계측의 정신을 기른다. 공익과 질서를 앞세우며 능률과 실질을 숭상하고 경영과 신의에 뿌리박은 상구상조의 전통을 이어받아 명랑하고 따뜻한 협동 정신을 북돋는다. 우리의 창의와 협력을 바탕으로 나라가 발전하며 나라의 영성이 나의 발전의 근본임을 깨달아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스스로 국가 건설에 참여하고 봉사하는 국민 정신을 드높인다. 망공 민주 정신에 투철한 애국 애족이 우리의 삶의 길이며 자유 세계의 이상을 실현하는 기반이다. 길이 후손에 물려줄 영광된 통일조국의 앞날을 내다보며 신념과 긍지를 지닌 건면한 국민으로서
민족의 설기를 모아 줄기찬 노력으로 새 역사를 창조하자. 1968년 12월 5일 대통령 박정희. 요즘 와서 이것도 이 좌파 정부에서 국민교육원장 요몇 대목을 또 바꿨어요. 저들끼리 마음대로요. 예. 하여튼 나쁜 사람들이야. 자기네들이 또 이제 이거와 대척되는 것을 한번 만들어 보자고 했습니다만 결국에 만들어 보니까 저 내용이 들어가서 저기라고 또 들었고요. 저걸 넘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일제 강점기를 지나고 6.25 전쟁을 겪고 하면서 문화재가 다 파괴되고 네.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은 문화재 보호법과 문화재 보호 제도를 이렇게 신설을 하고 또 이순신 장군이나 세종대왕의 그 업적을 또 성역화하는 네. 그런 또 일을 또 하게 됩니다. 이때 만약에 또 문화재 보호 제대로 안 했으면 뭐 살아남은 게 몇 개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 불국사에 가셔가지고도 또 문화재 또 보호하는 데 가셨고 예. 천마총. 현장에 가셔가지고 이제 문화재 보호 관련해서 많은 또 일을 또 하셨고 문화예술인을 위해서도 세종문화회관과 국립극장도 건립을 하셨고 예. 그리고 또 손수 또 새마을운동의 노래 새마을 노래도 또 작곡 작사하셨고 나의 조국도 작곡 예. 작사하시면서 좀 들어볼 수가 있도록 또 우리나라 국기인 태권도도 이제 국기로 제정해서 이거 하나만 풀어볼까요? 예 새마을 노래 여기부터 나오나요? 예 나의 조국 예 이걸 해봐. 예. 해야 되나요? 잘 살아보시는 작곡 작사 아니고요 새마을 노래하고 이걸 한번 들어볼까요? 예 나의 조국도 박정희 작곡 작사입니다. 참 가나 세웠네. 해야 됩니까? 나도 네, 이곳은 베트남 파병관이 되겠습니다. 64년부터 73년까지 베트남에 우리 군을 파병해서 남진한 해안을 끼고 남북으로 길게 뻗은 자유수를 위해서 파병을 했습니다. 1950년도에 우리가 남베트남에서 유엔 16개국부터 전투지원, 근무지원 5개 나라에서 21개국부터 반정운동이 지원을 받고 물자 지원 42개국까지 하게 되면 63개국이 우리가 월남의 도와주고 과이시 있습니다. 세력들은 그래서 최초에 파병된 것이 이제 베트남 파병이었습니다. 옛날 우리 때는 월남 전쟁인데 공식적인 명칭은 베트남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받은 그런 달러가 또 대규모 지상군을 경제개발 재원으로서 발행이 되고 그때 우리 그 병사들의 주력총이 M1 소총이었는데 베트남전이 월남 이 파병을 그 시작으로 해서 M16으로 맞아요. 이제 바뀌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M16이 우리나라의 주력 소총으로 자리 잡게 됐고 월남 베트남 파병 바닥에 보이는 이 중대전술 기지입니다. 이 중대전술 기지가 일개 연재급을 48시간 방어할 정도로 아주 기술이 뛰어난 그런 방어 진지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감탄하지 마지 않았던 그런 기지가 중대 기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월남 그 베트남 파병에서 군뿐만 아니라 경제 쪽에서도 이제 기업들이 많이
월남에 가서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습득해오고 해서 이제 미국과 같이 이렇게 협력해서 일하다 보니까 기술 획득이 많이 됐습니다. 여기에 이제 갔던 그런 기업들이 나중에는 저 중동에 가서 많은 오일 달러를 벌어오는 그것이 여기에서 많은 기술이 습득됐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는 한미 동맹을 빼놓고는 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의 한미 동맹을 박정희 대통령을 이어서 굳건하게 이어가는 겁니다. 항상 실리 외교로 해서 많은 나라에 순박하시지는 않았지만 필요한 나라에 가서 가지고 항상 국익을 위해서 하셨습니다. 철도만 같이 여기서는 이제 7.4 공동성명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경제적으로 북한보다 우위에 섰을 때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7.4 공동성명도 발표하시고 해서 남북 지역 식재회는 남북 적자회담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10월 유신관이 되겠습니다. 72년도 10월달에 10월 유신이 선포됐는데요. 왜 10월 유신을 할 수밖에 없느냐라는 것을 이제 우리 여기 보실 수가 있습니다. 글쎄 닉슨 독트린에 의해서 자국의 나라는 스스로 방어하라는 닉슨 대통령 닉슨 독트린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군 7사단이 그때 철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은 중화공업을 시작하는데 미군 철수하고 안보에 이렇게 문제가 생기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셨고 북한의 무력 도발은 뭐 끊임없이 계속됐거든요. 중화공업이 시동되는데 이제 그런 문제. 저 때부터 지금까지 북한은 무성이요. 네. 그래서 대통령은 이제 영단을 내리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10월 유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사람들은 10월 유신이 대통령이 독자적으로 선거했다 그러는데 국민투표 다 붙였습니다. 예. 국민투표 붙여서 91.5%의 찬성으로 써요. 10월 유신이 영화관에서 선거했고 이제 유신한 부분을 마치 이제 뭐 정권을 연장하기 위한 그런 이제 계획을 그때 이제 보면은 대통령은 이제 삼성 개혁 그렇게 해서 장기적으로 하기 위해서 유신을 선포해서 한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이 10월 유신이 없이 만약에 정권이 교체됐다든가 그렇게 했을 때 중화공업이 성공적으로 됐었겠느냐? 못되죠. 그런 100번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건 당연히 지도자에게 탁월한 지도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냥 막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건 나 혼자 결정한 상인데 비밀의 문이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보면은 자, 이거 참. 이건 나 혼자 결정한 비밀사항입니다. 이 탑시크릿입니다. 지금 최초로 오픈을 해드립니다. 이야, 이거는 이건 나 혼자 결정한 비밀사항인데 나는 2년 뒤 1981년 10월에 검은돌 생각이야. 10월 1일 국군의 날 기념식 때 핵무기를 내외에 공개한 뒤에 그 자리에서 하야 성명을 내겠어. 그러면 김일성도 남침 못할 거야. 전 청와대 공보 비서관이 했던 선우연 씨 말씀을 하순풍 자서전에서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야. 안타깝네. 이걸 그때 공개를 좀 했으면 또 공개했으면 또 난리가 났어. 그렇습니다. 그때 이제 박정희 대통령은 핵무기를 만들려고 했습니다만 미국이 이제 만들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건 직접 박정희 대통령 그 생전 살아계실 때 신년사. 그냥 그 이제 원육성을 그대로 지금 네. 별도로 이제 만들어놓은 전시장이에요. 그렇습니다. 아, 전부 신년사. 신년사입니다. 저 위를 좀 찍어봐요. 연도 기자회견, 뭐 신년사 이렇게 해서 당시 대통령이 육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전시했습니다. 그 밑에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일입니다. 일 모든 것이 일. 그러네요. 62년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이 일이네. 네. 실신 이제 여기서부터 칼라가 들어가네. 찍는 건 칼라였었는데 텔레비전 보급이 전- 칼라가 안 되니까. 예, 전두환 대통령 때 이제 칼라가 나왔습니다. 예. 왜 그때 칼라가 안 되느냐면은 누구는 칼라 보고 누구는 그때는 가정마다 텔레비전도 보급되지 않는 맞아요. 그런 시대이기 예. 때문에 국민들 간의 위화감이 조성된다 해서 칼라를 못 만들었어요. 동네만 한 집만 있어가지고 축구 경기나 뭐 하면 저거 보고 가서 보고 이랬잖아요. 이제 칼라로 찍었으나 가정에서는 다 흑백 텔레비전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관람을 하다가 좀 쉬어가는 그런 코너가 되겠고 예. 벽면에는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그런 로고 여기 이제 우리가 그동안 많이 해자가 됐던 이게 담화문인데 박정희 대통령이 1969년 10월 10일 날 앞으로 누가 대통령이 되든 오늘날 우리 야당과 같은 반대를 위한 반대의 고질이 고쳐지지 않는 야당으로부터 오히려 독재자라고 불리는 대통령이 진짜 국민 여러분을 위한 대통령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정답이었어요. 세월이 지나보니까 하나도 틀림없어요. 대통령의 그 추진력이 없으면은 그때 당시에 이제 2층으로 올라가게 돼 있어요.